은퇴 후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선 외출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애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한 SOS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설현재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어요. 02-3153-2613번이 전화번호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돈이 들지 않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받고 있습니다. 또한 cntv.co.kr 설현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 뉴스, 증권, 경제 순으로 폴더가 있는데요.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방송이 끝나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지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저희가 방송 막 시작할 때 곧바로 문자나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는 것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고인 파리라는 미술 전시회가 이제 막 예술의 전당에서 티켓이 오픈이 됐는데요. 1인 2매 초대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한 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많은 시청과 함께 상담 요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에 응급처치원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분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겨우 코스피가 1900을 지켰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말이죠.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도 계속되고 1900은커녕 1890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11일 만에 결국 랠리가 일단은 좀 접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누가 사야 가지. 종목이든 시장이든. 수급 공백에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관까지 같이 파니까 백화점주만 오랜만에 반짝?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이상룡 위원님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외국인 매도 그리고 내수주라고 좀 꼽아봤습니다. 예. 자, 얘기를 좀 풀어주실까요? 내수주는 저랑 약간 백화점주하고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리스 안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래서 추가 금융 지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독일의 GDP 성장률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이번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금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절벽이라는 어느 정도의 악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오바마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미봉책이 지나고 있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조금 작용을 하면서요. 외국인 매도세가 대량으로 조금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내수주는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키워드는 낙폭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낙폭과대가 된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의 단타 매매를 좀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수주 트레이딩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의 시장 키워드도 얼마나 겹치는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고 전략도 하나 좀 간단하게 주시죠. 네, 전혀 안 겹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리스가 겹치네요. 제가 네. 준비한 키워드는 그리스, 그리고 1880,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있던 그리스가 다시 한번 불쑥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그 구제금융 자금이 2022년까지 연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326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20일까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추가라고 좀 제한시킨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선물, 유럽 시장, 나스닥 선물 다 좋지가 않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1880포인트 과연 지킬까? 그런 부분에도
의문이 좀 든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80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 큰 숫자란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민감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관망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3%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현재 수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수주가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와 민감을 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 앞으로도 조금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리스크 관리 못하신 분들은 내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우가 큰 폭에 밀리게 된다면 1880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수주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필요한 처방까지 저희가 대신에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에 생긴 응급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로 언제든 SOS 편한 방법을 선택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3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 이쪽 문자가 많이 편하신 것 같아요. 무료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쪽 창구를 이용하고 계신데 centv.co.kr이라는 설경제TV 홈페이지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만 찾을 수 있으시다면 방송이 끝나도 나는 잘렸네 상담을 못 받았네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언제든 조금 늦더라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린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반고흐 미술 전시회 보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1인 2매 티켓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분 행운의 주인공 뽑을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당첨자 누구인지 발표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로 관련 응급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예, 한국가스공사요. 예, 이 신고가 나는 잘 가는 종목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예, 86,000원에 35%입니다.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2008년도에 샀습니다. 그러시군요. 2008년도에. 예, 그래요. 그러면 9년, 10년, 11년, 12년, 4년 정도 갖고 계신. 예. 예. 그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우선 자꾸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네요. 예.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세일가스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직 지지부진해가지고, 네. 목표가하고 쭉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요새 셰일가스 수혜지라는데 조금 가다 많은 것 같고 해서 전망도 궁금하고 또 정확한 목표 가격도 알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위원님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보유 의견이 한 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일단 저는 조건을 좀 달고 말씀드릴게요. 8만 원 지켜주는 조건에서 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역시 들고 계시면 되는데 8만 원은 깨지면 조금 안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8만 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정태근 전문가부터 부연 설명 들어보죠.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그 조건을 단 이유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잠비크 가스전하고 셰일가스. 그 두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챙겨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이유로 해서 기관들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최근에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날짜를 보기에는 10월 8일부터 보시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10월 9일 날 1차 장을 받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장을 받고 돌파를 했는데 월봉 차트를 좀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사신 가격대 같은 경우에 86,000원에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을 현재 월봉 차트 이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확인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관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를 뭐 정해드린다면 더 좋겠지만은 기관들이 얼마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들이 가져간 내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지만 손절가는 8만 원은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왜? 2008년도에 그 시청자님께서 사신 분들 상당히 많겠죠. 8만 원 가격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가격대를 보고 있는 44,500원에서 84,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LG전자가 2007년도에 5만 1,000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다가 빠질 때도 가파르게 똑같이 빠지죠. 예.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본다면은 일단은 기관이 매수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가져가고 일단 손절가만 8만 원 한번 좀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좋습니다. 기관 수급이 좋으면 팔 이유는 없는데 8만 원은 좀 깨지는지 지켜지는지는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님이 일단은 그냥 홀딩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이유도 자세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예. 네, 이상록 위원님.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투자 심리상으로도 먼저 좀 파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까지 한 5년 정도를 참으셨는데 이 시청자분들을 다른 시청자분들이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올라올 주식은 올라오게 되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왕 또 이까지 올라왔는 거 수익권에서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일가스 부분은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죠. 거기에 오바마가 재선을 하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률적인 부분이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증시 또한 일단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청자분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대를 지켜주려는 힘은 연기금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도율을 보시더라도 지금 매도를 하는 양보다는요, 매수를 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시는 자리보다는 우리가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홀딩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0만 원대까지도 한번 들고 있어보자,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한국가스공사에서 반드시 결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 잘 보시고요. 1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쁘겠네요. 기관 매수도 수급 계속 체크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년을 기다리셨는데 한국가스공사로 이제 막 수익이 나려고 하시는 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닥의 블루콤이요. 아, 블루콤이란 종목 가격과 비중은요? 30%고요. 가격은 11,050원이에요. 예, 현재 가격이 한 10,000원인데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 예,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그 매수가가 올지 궁금해서요. 이게 9월 말에는 거의 15,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사시고 난 다음에 수익이 크게 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매수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 이게 무슨 음성 인식 테마라고 한때 묶였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매수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예, 그 종목 상담하는 분이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손절이 필요하다면 손절도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 일단 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이상록 위원님은요? 네, 블루콤. 저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의 물량을 정리하시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유 곧바로 한번 들어보죠, 이번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한 10% 정도 빠졌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납품하는 뭐 여러 가지 휴대폰용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동 모터라든지 아니면 헤드셋도 만들고 있고 스피커 또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도 잘 났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이 모습을 보신다면 일단은 애플에 대한 부품주들의 영향력을 조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블루콘 같은 경우에 생산을 하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예. 질문인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장이- 천진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의 부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곳이 팍스콘이죠.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블루콤에 있는 공장 또한 중국에 있는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지지가 돼야 되는 선 자체가 지금 1,700원 했는데요. 네. 1,700원을 가볍게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제가 왜 비중축소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0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때 뚫는지 여부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반등은 올 수 있겠는데 1,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하면 그때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할 때는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만큼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 1,700원입니다. 1,700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1700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만약에 장기로 간다면요? 단기로 간다면? 장기로. 장기 말씀. 예. 그거는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조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그냥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걸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수익이 계속 불어나는 거를 이렇게 황금 오리처럼 안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매매하시면 조금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분의 전문가가 더 계시거든요. 그분은 네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 의견까지 들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정태균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매도 좀 말씀드릴게요. 손절 아까 하실 생각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잘 보세요. 8,500원에서 14,5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종목이. 예. 갔는데 뭐 때문에 갔냐면 이게 3분기 때 영업이익이 689% 증가한 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회사가 인천 쪽에 있다 보니까 GCF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실적 얘기 좀 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3분기 때 689%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실적 그 어닝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려면은 689%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만약에 할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14,500원에서 다시 꺾였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손절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고 네. 만약에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 아까 장기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장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팔았다가 다시 한번 사세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 회사가 그 아까 전에도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플의 진동모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회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음성인식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 지금 현재 인수를 했거든요. 네네. 지분을. 근데 그 회사에 지금 휴맥스도 투자를 했고 현대차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란지 뭐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가능성을 본다면은 일단 뭐 가져가도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매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라줄 때는 잘라주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어쨌든 적어도 이제 다 빠지고 나서 더구나 안 빠질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중 축소 혹은 매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이 블루콤 굉장히 전망은 밝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익을 안 안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에휴, 자,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유, 수고는 뭘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는 SKC 예, SKC 얼마에 사셨어요? 44,500원에 60%. 어허,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실까요? 중간에 뭐 조금 더 사셨습니까? 예, 왜 그러는가 하면 아래 9일날 실적 발표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아, 그때 조금 물타기
사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가 44,500원이 됐는데, 원래는 더 비싸게 사셨던. 예. 그래서, 9일 이후에, 9일, 12일, 이틀간, 오늘까지 계속 떨어지네. 예, 요새 근데 제가 잘 예. 모르지만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어닝 예. 쇼크로 빠져가지고 이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예. 예, 요새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이제 물타기까지 하셨는데. 예,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런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런지,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예.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예, 전화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100배 공감입니다. 제가 전문가님도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이 필요한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차례로 다 예. 의견을 들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록 위원님부터 결론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유 짧게 부탁드리죠. 네,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60%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사실 물타기 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는 것일 뿐인데. 네, 일단은 업황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SKC 같은 경우에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주로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같은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업황 자체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했고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신 차트는 좋아야겠죠. 하지만 차트도 지금 미끄러지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시청자분의 이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약해져서 지금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정말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이 기업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SKC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있는 위치 자체에서 지금은 조금 정리하는 방향이 좋겠는데 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000원대 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다시금 또 내려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만큼 하단으로 많이 때린다는 말은 추세적으로 이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로 보나 업황으로 보나 SKC는 솔직히 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이라도 좀 줄여줬으면 이라고 한 분의 전문가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전문가의 의견은요? 동일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매도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유를 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저기 시장님, 예. 시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실적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3분기 때 어닝 쇼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어닝 쇼크 나왔던 회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락에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락에낙을 보면은, 자, 화면 혹시 그 TV 보고 계시죠? 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락에낙이 2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빠지죠? 예. 그죠? 그리고 최근에 어닝 쇼크 썼던 기업 어떤 기업 있습니까? NC소프트 있죠? 예. 자, NC소프트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주가 겁내 빠지죠? 주가 많이 빠지죠? 예. 그러니까 전 저점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실적이 그만큼 안 좋고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3분기 때 실적이 왜 안 좋냐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필름 사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폴리에틸 이런 것도 있는데 프로필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수요가 감소해서요.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찾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왜 안 찾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만회가 되기 전까지는 실적 어닝 쇼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 조금 아까 전에도 매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안 되니까 주가가 못 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상승할 때 네.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 지금 바로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 반등을 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락앤락 보셨듯이 반등이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반등폭에 따라서 손실을 줄이는 범위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매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폭 최대한 줄이셔가지고요. 그렇게 조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반등 시 팔아주시면 더 좋죠.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일주일이 걸리든 이주일이 걸리든 좀 팔았으면이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예. 또 반등 나오면 그때 다 팔아버릴까요? 궁금하실 때 또 문의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이렇게 비중을 줄이고 물타기를 했는데도 요즘 안 올라온다니까. 하루도 안 올라와요. 아이,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신저가에 또 저가 계속 경신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무료 문자, 전화 혹은 서울현대TV 홈페이지로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숫자 하나 좀 골라달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물 드리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0에서 9까지 숫자 하나만. 2를 고르겠습니다. 왜요? 제가 숫자 2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뭐 다양한 의견, 예, 뭐 12 나누기 2를 해서 6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이 다음 주엔 제가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휴대전화 끝번호 가운데 2자이신 분, 가운데 상담 요청하신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행운의 주인공 딱 한 분을 선정해서 예, 반고 후 미술전 가실 수 있게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발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오늘 문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일단 두 분을 좀 묶어서 가볼까 싶은데요. 31,650원의 비중이 50%이신 분. 참고로 현재 가격은 27,000원대입니다. 또 한 분은 28,500원. 이분은 조금 더 싸게 사신 것 같은데 비중도 더 적으신 30%. 비중 많으시고 더 비싸게 사신 분은요. 보유해야 됩니까? 종목을 바꿔볼까요? 라고 하셨고 약간 더 싸게 가볍게 사신 분은 손절가에 왔는데 팔아야 할까요? 이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갔는데 그것마저 터치를 하니까 어떻게 할까? 두 분 다 일단 팔아야 될지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위원님. 네, 일단 저는 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요. 네, 두 분 다 일단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러고 이게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지금 이게 매각 일단 물망에 네. 올라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예. 뭐 대한항공도 인수 자격이 없는 얘기도 나오고 현대중공업도 괜히 들러리로 지금 인수하는 척만 한다.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민영화 반대 노조가 이러고 있고. 일단은 안에 회사 내부적인 상황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은 나오고 있죠. 그만큼 회사적인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가치 자체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추격 매수의 관점을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차트를 조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지금 보신다면 일단은 강하게 기간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는 거는 너무 손절가를 일찍 잡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점 자체가 지금은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보시면서 지금 21선 자체를 약간의 손절선을 좀 잡으시고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26,000원대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26,000원을 손절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 자체를 조금 잘못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놀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손절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28,000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26,000원대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에게 26,000원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26,000원이 일단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게임아이 문의 주셨던 끝번호 3286님과 곧바로 뭐 게임주이기도 하고 요즘 문의가 굉장히 많은 NC소프트도 함께 3056님의 종목이죠. 함께 좀 볼까 합니다. 게임아이는 매수가가 1,750원인데 오늘 종가는 7,840원으로 손실 중이신데요. 비중은 다행히도 좀 적으십니다. 10% 물타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요. NC소프트는 오늘 급락에 또 급락을 맞아 16만 9천 원인데 이분은 뭐 어제 사셨거나 하신가
봅니다. 17만 원의 매수가에 50% 수익 보고 NC소프트 팔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게임아이하고 NC소프트 두 네네. 개 다 말씀드립니까? 예. 일단 게임아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이 시간을 하게 되면서 2주 전인가 한번 게임아이를 본 것 같은데 요거 추세 꺾였다고 매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 짧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잘 보세요. 지금 하단이 어디입니까? 하단이 지금 현재 8,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저가 쓰면서 그 하단 이탈하려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켜준다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 반등시 매도란 참 좋은 표현이 있죠. 있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봉 차트, 중기적인 차트 지금 현재 깨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우리 투자자님들 조금만이라도 냉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요 8,000원짜리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NC소프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실적이죠. 자, 실적이 문제입니다. 지금 20만 원 깨지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실적 때문에 차트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락앤락. 자, 락앤락 차트 볼게요. 네. 자, 락앤락 차트 잘 보세요. 자, 2분기 때 실적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속 빠지죠. 자,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냐면, 그만큼 어닝 쇼크가 나온다는 게 시장에서 신뢰감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부분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적 꺾이고 나서 이렇게 되죠. 자, NC소프트 잘 보세요. NC소프트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닝 쇼크 얘기 나오게 되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주가 상당히 크게 꺾이죠. 만약에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 반등 주고 들어가셨다고 치면은 단기 반등 안 나오면 그냥 짧게 자르고 그냥 나오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4분기 때도 실적 그렇게 자신할 수 없거든요. 네. 지금 흑자 전환은 했지만은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PC 게임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핸드폰 게임, 스마트폰 게임은 다 옮겨갔죠. 모멘텀이 지금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게임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NC소프트는 일단 내일 반등 안 나오면은 조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C소프트 게임아이 같이 좀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날로 가보죠. 이 시간에 참 전자결제 관련주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니까 문의가 좀 줄어들었어요. 특징입니다. 매수가 11,150원에 비중 20%, 이분이 끝번호 9131님 종목인데요.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릴게요. 오늘은 13,000원대 들어왔네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요거를 이상로 전문가님이 최근에 이상로 전문가님이 막 빠졌을 때 다날 네. 12,000원 지키는지 보라 하셨던 기억이 네, 이제 다른 맞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는데 예. 그거 이제 지키고 가는 중이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빠져드는 것 자체는 별 문제를 좀 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2,000원대가 제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12,000원대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점이 나오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를 하신 가격대 11,150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 영역이죠. 그만큼 상당히 잡기 힘든 영역에서 지금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절반 매도 후 마지막은 홀딩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날은 전자결제주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인데요. 네. 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2분기까지는 매출만이 어느 정도 상승을 기록을 했었지만 3분기에는 실적 또한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요. 방망이를 짧게 그리고 길게 둘 다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만큼 일단은 절반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좀 더 홀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고점까지 남은 물량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반 정리하시고 반 들고 가십시오. 그 반에 대해서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자, 이번엔 플랜티넷 한번 가볼까요? 매수가 15,000원에 비중은 역시 많으십니다. 50%.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하는 이 플랜티넷인데 청소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접속하면 그런 것들 막아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기업인 걸로 압니다. 매수가가 15,000원인데 현재 가격 오늘 7%가 급락해서 11,000원대 초반인데 이분이 이름을 밝혀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익명으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끝번호 모르고요. 예. 플랜티넷 가주시죠. 자, 요거는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올라갔던 이유 앵커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트 좀 볼게요. 네. 자, 이게 최근에 와서 상당히 상승이 가팔라지죠. 아까 전에 제가
그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조심하라고 말씀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승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가팔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가파르게 상승하고 난 뒤 어떻게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왠지 제가 다른 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추세가 가팔라지고 난 이후에 자, 차트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가팔라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냐? 대부분 121선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왜? 네. 장기 추세를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얕은 반등 한번 나오고 그대로 주가가 죽어요. 자, 이 차트를 제가 왜 보여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플랜티넷.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꺾이면서 추세가 상당히 꺾이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121선을 어쨌든 안착을 하게 되면서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부 T&D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121선 지지받고 얕은 반등이 나오지만 그 위에 주가가 꺾인다는 겁니다. 왜? 시세가 이제는 끝났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신 분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세요. 자, 주가 상당분 크게 꺾였습니다. 121선까지 왔어요. 좀 전에 서부 T&D 반등 줬죠. 그러면은 만약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3,500원에서 14,000원입니다. 요거 노려보시고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십시오. 요거는 제가 보기엔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다행히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문의가 그 어느 날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까요에 대한 문의를 조금 종합해서 가볼까요? 심지어 세 개를 제가 묶어서 이상로 전문가께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분이 매수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이제 매수해도 될까요? 최근에 하락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문자가 왔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사도 되나요? 이것도 역시 매수 가능한지 질문이었고, S오일은요, 아예 매수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려 합니다. 향후 전망이 알고 싶다고. 각각 다른 분인데요. 예,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요. 오늘의 요점은 이건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요점은 실적에 좀 연연하자.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시면 잠정 실적인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9%가 감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도 그러면 79%, 80%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 정상가라는 얘기죠. 그만큼 기업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고 우리가 쉽게 기계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절대로 바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오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똑같이 락앤락골 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만큼 실적이 되지 않는 종목군은 더욱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맥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4,8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일단은 4,800원에서 5,200원 사이로 조금 매수가 자체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단타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못 지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S오일. 예, S오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 상황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 상당히 종잡을 수 없는 게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상당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3분기에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항상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2분기에 유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분기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차익 자체가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거니까 S오일
그리고 GS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좀 더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3분기의 전망을 밝다. 그렇게 전문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유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네네네. 그래서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돌파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인수권이 아니면 기대감에 오르는 주식들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발판 삼아서 올라오는 주식들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글로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죠. 그만큼 대형주를 올리기에는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한 S-오일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맥점이 온 것 같은 펜엔터 실적이 안 되는 두산인프라코는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주 빅3가 다 들어왔네요. 한번 가볼까요? 현대중공업 어제 문의하고 난 다음에 전량 매도하고서 이제 BH로 가려고 하는데 20% 정도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교체해도 목표가 BH 궁금합니다. 라는 분 한 분과 삼성중공업 37,422원에 25% 이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23,900원에 20% 대우조선은 또 오늘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4.5% 급락했는데요. 자, 현대중공업 순으로 한번 가보죠. 어떤 네, 순위든. 예. 일단 제가 그 조선업종의 현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얼굴보다는 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좀 같이 볼 건데 지금 나가는 화면이 그 배를 만드는 도크라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비었죠. 이게 조선업종의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까지 이게 현실이에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업종의 실적이 안 나오고 외국인이 안 사고 기관이 안 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제일 위쪽이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중공업, 마지막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잘 보세요. 2007년도에 상당히 잘 갔죠. 왜? 상선수주 상당히 잘 됐지 않습니까?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꺾이고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힘냈죠. 왜 갔습니까? 해양플랜트. 자, 잘 보세요. 상선수주 안 돼요. 해양플랜트 수주 더 이상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에 어떤 그 수주를 대체할 만한 게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지금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어떤 주가 흐름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조선업종 배 만들어요. 배 만들려면 수주가 돼야 되죠. 수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죠. 이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조금만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가격 안 보고 그냥 다 뭉쳐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가지고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조선업종이 4분기 내 실적이 수주가 큰 폭으로 200% 300% 증가한다. 그럼 갖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냉정하게 그냥 팝시다.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BH는 예, 봐주셔야 돼요. BH는 자리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잘 보고 있어요. 예. 보세요.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2.4% 빠졌는데 뭐가 안 좋냐면 자, 잘 보세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신날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어요.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1차적으로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받고 9,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쌍봉 올라오는 이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분 아직 안 사셨어요. 매수하려고. 그래서 예. 그 사지 마세요. 그러면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 네. 제가 사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네. 강원랜드 볼게요. 바닥권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추세 상당히 좋죠. 지금 시장에서 추세 상당히 자꾸 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자, 조금 이건 스몰캡인데 광림이라는 종목 보세요.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적어도 꺾이면 추세가 좋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죠. 이쪽으로 시장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말고요. 가진 종목 말고 지금 숨겨진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종목을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제 투자가 좋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BH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BH 현대중공업에서 갈아탈까요? 안 사셨다니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필이면 기관이 꽤 많이 차익 실현을 해갔습니다. 자, 이번엔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한미약품 묶어서 가볼게요. 사실 최근에 또 부쩍 제약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9,500원에 60%나 갖고 계신데요. 이분이 손절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지금 손실 구간에서 문자 보내주셨고, 한미약품은요. 오늘 계속 신고가다가 5% 정도 빠졌는데 12만 5,500원. 야, 오늘 5% 빠지니까 또 이분은 바로 손실 구간 들어가시네요. 최근에 사신가 봅니다. 15%. 한미약품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이 좀.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죠. 이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냐면 삼성과의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듣기면서 그만큼의 주가 자체는 급등을 했고요. 대신 안에 실적을 보신다면 여전히 적자고 여전히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저번 주만 한번 볼게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그런 양봉이 한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출회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봉을 해석을 하실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의 양봉이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추세 자체는 네. 좀 더 크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이 매집되는 와중에서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낙폭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매도, 한미약품은요. 신고가 잘 나다가 오늘 조금 움찔하니까 걱정되시나 봐요.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만큼 시세를 한번 줬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하단에 지금 8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초 매집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7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요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같이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분명히 상승된 거를 시청자분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7%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식들은 다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오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실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14만 원을 1차 매도가로 잡으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경동제약 12만 원에 12,000원이군요. 제 마음도 급합니다. 40%. 장기로 갖고 가도 될까요? 이 종목 대구에서 보내주신다고 문자로. 네, 이 부분 이상로 전문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고. 아, 일단은 예. 이거 바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BH 의뢰하신 분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BH 같은 경우 지금 1차 고점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경동제약이 있죠. 경동제약에서 이분 사신 것처럼 이렇게 BH는 9,000원 가격이 되겠네요. 9,000원, 요거는 12,000원에서 일단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데, BH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일단 참으세요. 지금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리면서 경동제약 보도록 할게요. 경동제약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쌍봉이 나와야 됩니다. 쌍봉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까지 한번 잘라보면 상당히 패턴 유사하죠. 1차 반등, 1차 고점 주고 조정받고 반등 주는 요 부분은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 형성하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리죠. 자, 경동제약도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1차 반등 주고 윗꼬리 다니면서 1차 고점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 줍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14,000원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것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 벌써 나왔습니다. 일단은 12,000원 잘 샀어요. 잘 참고 잘 샀는데 일단은 14,000원 돌파를 하냐 못하냐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 중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9 출동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훈 전문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참여 이벤트 발표,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2번 꼽아주셨는데 두고두고 해주실 거예요. 0282님 당첨되셨습니다. 애술 매수 하려 라고 아까 문자 주셨었죠.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었는데 일단은 애술 사시기 이전에 한번 미술전부터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 한대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니까 반고 후전 보십시오. 저는 내일
또다시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